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학석사 과정 김상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EEG Biomarker Related with Functional States of Stroke Patients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7월 Frontiers in Neuroscience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은 저널 임팩트 팩터 3.2로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뇌졸중 환자의 기능 상태를 EEG 기반 지표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입니다. 먼저 본 논문의 인트로에서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환이며 생존자에게 운동 및 감각 장애를 남겨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손상의 위치나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예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밀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CT나 fMRI를 활용해 급성기 손상 정도를 평가하지만 최근에는 EEG나 MEG 같은 비침습적 뇌 신호 분석 기법이 보다 정량적이고 실시간성이 뛰어난 평가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량적 EEG 분석은 뇌파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해 환자의 임상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분석 기법은 다양한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BSI는 좌우 뇌 방구의 대칭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뇌졸중 환자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EEG는 시간 해상도가 높아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휠체어나 의수, 전기자극 장치 같은 보조기기를 제어하는 BCI 기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CI의 피드백 시스템이나 재활 장치를 결합해 뇌졸중 생존자의 운동 기능 회복과 신경 가소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BCI의 모터 이미저리를 활용해 환자가 상상한 움직임이 맞을 경우에만 VR 아바타나 FES가 반응하는 클로즈루프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재활 참여를 유도하고 치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MI 과제 동안 EEG를 살펴보면 반대쪽 운동 피질에서 뮤와 베타 대역의 ERD가 나타나고 과제가 끝나면 같은 부위에 ERS가 발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과제 수행 중 같은 쪽 방구에서도 일시적인 뮤 대역의 ERS가 관찰되며 이를 해당 부위가 비활성화 상태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병변 부위의 피질 흥분성이 낮거나 주변 영역에서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등 ERD-ERS 패턴이 정상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는 대뇌 활성화의 비대칭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는 좌우 방구 간 ERD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수치화한 Laterality Coefficient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표는 운동 기능 척도 중 근육의 수출력과 긴장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병변 반대쪽 방구에서 ERD 변화가 클수록 기능 손상이 더 심한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기능 평가 척도와 L 시간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식 중 BSI와 MI 과제 중 LC를 운동 기능, 경직, 인지 기능 등을 평가하는 총 9가지 표준 척도와 함께 분석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에는 32명의 건강한 피험자와 34명의 상지 기능에 제한이 있는 뇌졸중 환자가 모집되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병변 위치가 대뇌 피질, 피질 아래 또는 두 부위 모두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그룹의 평균 연령과 성별 정보는 우측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험 절차의 경우 건강한 피험자는 눈을 뜬 상태에서 8분간 EEG를 측정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총 4번의 평가 섹션과 25번의 치료 섹션을 진행했습니다. 평가 섹션은 치료 시작 전 2번, 종료 직후 1번, 그리고 한 달 후 1번 총 4번 진행되었으며 각 섹션에서는 건강한 피험자와 동일하게 8분간 EEG를 측정하고 운동 기능을 평가받았습니다. 치료 섹션은 주 2회씩 이루어졌으며 한 섹션당 손목을 들어올리는 MI 과제를 80트라이얼씩 최대 30회 수행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BCI 시스템은 리커버리 X로 EEG 측정과 FES 자극을 포함한 실시간 피드백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EEG는 운동과 관련된 센트럴 주변의 16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FES는 양팔의 익스텐서에 부착되어 500Hz의 전기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피드백은 FES와 시각 자극이 동시에 제공되었고 1초마다 CSP와 LDA 기반으로 MI 분류가 수행되어 분류 결과가 제시된 명령과 일치할 경우 3.5초 시점부터 피드백이 제공되었습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클래시파이어 훈련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선행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우측 하단 모식도와 같이 하나의 섹션 내에서 앞 4개의 런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고 나머지 런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 섹션에서 최대 3개의 런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섹션의 어떤 시점부터 분류 기반 피드백이 적용됐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두 가지 EEG 기반 지표입니다. 두 지표 모두 우측 그림과 같이 좌우 방구에서 각각 6개의 채널을 선택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회색으로 표시된 채널은 EEG 측정에 사용된 16개 채널에 포함되지 않은 채널인데 오타로 생각됩니다. 먼저 BSI는 건강한 피험자와 뇌졸중 환자 모두에게서 측정한 휴식상태 EEG로 계산되었습니다. BSI는 좌우 방구의 스펙트럼 파워 대칭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0은 완전 대칭, 1은 완전 비대칭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1에서 25Hz 대역의 EEG에 대해 BSI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LC는 MI 과제 수행 중 측정된 EEG로 계산되어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만 분석되었습니다. 각 섹션마다 마비된 손과 건강한 손에 대한 트라이얼이 구분되었고 뮤 대역과 베타 대역 각각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LC는 각 방구에서 ERD, ERS 반응을 계산한 뒤 이를 비교해 좌우 방구 간의 기능적 활성 차이를 정량한 지표로 -1에서 1의 사이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좌우 방구의 반응이 대칭적임을 의미합니다. 두 지표 모두 좌우 방구를 비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BSI는 전체 주파수 대역의 PSD로 계산되어 병변에 따른 대칭성을 나타내는 반면 LC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ERD, ERS 반응을 통해 기능적 활성 수준의 비대칭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환자의 기능 평가입니다. 상지와 하지에 대한 퓨글마이어 평가를 포함해 운동 기능, 인지 기능, 감각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총 10개의 평가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통계 분석은 우측에 정리된 것과 같이 정교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나이와 성별에 따른 BSI 결과입니다. 나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BSI 값을 보이며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논문에는 향후 뇌졸중 관련 BSI 기준을 설정할 때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피험자와 병변 위치에 따른 그룹 간 BSI 비교 결과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프리2와 포스트1 시점의 BSI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건강군과 병변의 피질 하부에 있는 그룹, 병변의 피질 및 피질 하부 모두에 있는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논문에서는 BSI가 건강군에 비해 뇌졸중 환자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향후 뇌졸중의 진단이나 병변 위치 추정에 있어 부조적인 생체 지표로서 BSI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SI와 관련한 마지막 결과로 BSI와 기능평가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참전도의 각 점은 개별 피험자의 BSI 값과 퓨글마이어 평가 상지 점수를 의미하며 주황색 실선은 회귀선, 회색선 내부 영역은 95%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 BSI와 상지 운동 기능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PSI가 낮을수록 상지 기능이 더 우수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결과를 통해 PSI가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상태를 반영하는 정량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C와 기능평가 간의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LC는 건강한 손과 마비된 손 각각에 대해 알파와 베타 대역으로 나뉘어 분석되었습니다. 이때 알파는 뮤 대역과 동일합니다. 먼저 뇌졸중 변분 위치에 따른 그룹 간 비교에서는 그룹 간 유의미한 LC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치료 기간 동안 섹션별로 측정된 LC의 평균값과 프리2와 포스트1에서 측정된 기능평가 평균 결과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좌측표는 각 LC와 각 기능평가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며 빨간색 글씨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특히 알파 대역에서의 건강한 손 기준 LC가 FTRS, BBT, FMA 등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우측 3전도 그래프는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시각한 곳으로 각 점은 한 명의 피험자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LC가 0에 가까울수록 기능이 우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LC가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 전후 기능평가 결과입니다. 상지운동 기능, 경직, 떨림, 잡기 능력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고 인지 기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추가로 논문에서는 경직 감소, 떨림 감소, 기능 향상 순으로 회복 과정이 관찰되었으며 집중력이 요구되는 BCI 치료의 특성상 인지 기능 또한 함께 개선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CI가 기능 회복을 보조하는 효과적인 재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논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지 기반 지표인 BSI와 LC를 통해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게 뇌졸중 환자가 건강한 피험자에 비해 뚜렷한 좌우 방구의 비대칭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BSI는 뇌의 스펙트럼 파워 대칭성을 정량화해 뇌졸중 환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LC는 다양한 기능평가 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능적 활성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재활 경과 및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의지 기반 지표가 뇌졸중 환자의 뇌 기능 상태나 회복 경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LC가 실제로 재활 효과를 반영하는지 검증하기에는 연구 설계가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치료 전후 LC 변화와 기능 평가 간의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3개월에 이르는 재활 과정 중에도 중간 평가 없이 프리, 포스트만 비교한 점은 세부적인 회복 경과를 살펴보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논문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개념이나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는데 추가 설명 없이 선행 연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된 부분이 많았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좌우 방구 간 비대칭성은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그에 대한 생리학적 설명은 빠져있고 메소드 부분에서도 분류기 학습 방식이나 BSI와 LC의 주파수 설정 차이, LC의 라플라시안 통합을 사용한 이유 등에 대해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